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나요? 네, 서두를 좀 짧게 하고 내용을 좀 밀도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서론이 너무 길어지게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얘기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도 들어오셨어요. 독수리님 오셨고요. 파리채님 오셨습니다. 테디 12남매맘님 오셨네요. 아마님 오셨고요. 위너 크라운 정철님도 오셨습니다. 분노의 똥침님, 예. 장석수님 오셨죠? 예. 호찌님 오셨고요. 갈매기님, 물빛도시님 오셨습니다. 김도진님도 오셨고요. 또 어떤 분 오셨나요? 흙 속에서 그릿님. 예,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백현동 특혜 진짜 범인은 박근혜입니다. 자, 백현동 특혜 왜? 이거 이재명하고 연결된 얘기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박근혜가 범인이라는 거지? 너 생떼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확보된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제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출석이에요. 참 검찰 지독하게 이재명 괴롭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절대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검찰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이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정권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난 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라는 존재는 이 적폐들의 에센스가 모인 적폐들의 고갱이가 모인 그런 곳이구나.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 그들의 검언 유착, 그들의 검은 뒷거래가, 검은 커넥션이 이 사회의 이 적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암울한 이런 연대를 완성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막 나갈 수 있는지, 군사 독재보다도 더 악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더 이상 검찰한테 그 많은 권력을 줄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자, 다음 정권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검찰이 첫 번째 타겟이 될 거예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검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영구히 집권할 수 없는 거고, 한동훈이 하다못해 한동훈이 뭘 한다고 쳐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한번 미쳐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한동훈을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5년간 연장될 뿐이지 절대 독재 정권이 영구히 살아남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들이 김일성도 아니고 말이야. 왕조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검찰은 자신들이 위기가 다가온다는 걸 알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덜 위협적인 사람을 권력에 앉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위협적인 게 누구? 이재명이지. 그럼 누구를 죽여야 돼? 이재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소환을 하는 거고, 되든 안 되든 계속 던지는 겁니다. 뭐 하나 걸려라.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많이 걸면은 이 중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법원이 전부 다 무죄 선고는 못하고 하나 정도는 유죄로 해주겠지. 그러면 이재명은 출마 못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개새끼들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 말종이야. 검사들은 인간 말종. 그래도 괜찮은 검사님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그들은 제가 늘 말합니다만 왕따 당하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검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0% 인간 말종들이야.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4차 출석을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지, 이 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민간업자한테 그 개발 사업을 또 맡긴 것. 이것은 이재명이 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사실 이 백현동 사업의 사건의 처음 시작은요, 이 백현동 개발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당시만 해도요, 처음 백현동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게 국책연구기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자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중앙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맺혔을 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쪽에 의혹이 집중이 돼 있었느냐면, 백현동 개발업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자기 회사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났다.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인한테 특정인의 취업 혹은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개발업자가 아니라 그 개발업자하고 손을 잡은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인물한테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요게 처음에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거야. 증거가 없거든. 이재명하고 관계 끊어진 지 꽤 된 사람인 거고, 여러모로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점점 주제가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왜 민간 개발에 떠맡겼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제가 옮겨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최초 주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민간 개발업자가 혜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가 혜택 받은 건 중앙정부한테 받은 거고, 다만 성남시가 허가를 제때 안 내주고 있었는데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이 딱 영입되고 나니까 갑자기 쑥 빨라졌더라.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요거였어. 근데 여러분 듣기에도 좀 약해 보이지? 많이 약해 보이지? 스토리가 좀 안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래 스토리에서 상당히 달라지는 엉뚱한 스토리로 일정하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 말이 안 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새로운 아이템을 들이밀어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 이게 한동훈식이에요. 한동훈이 원래 이런 거 되게 잘했대. 다른 검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수사 차관점을 잘 찾아낸다 라고 얘기하던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투리를 잘 잡는다는 거지. 여튼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의 핵심 의혹은,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의혹은 이거예요. 자,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각을 하는데 이 부지가 외곽에 있는 데다가 자연 녹지예요. 그 외곽이 어려웠던 거예요.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 뒤에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뭐더라? 용도 변경 이거는요, 박근혜의 작품이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고 하니, 자,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자, 이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은요, 맨 처음 시작 자체가 실은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이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한 사업입니다. 절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편한 대로 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백현동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의 가장 주체는 어떻게 보자면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그 국가가 가장 큰, 중앙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용도 변경, 지금 검찰이 가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용도 변경 부분은요. 어느 뭐로 보나 박근혜 정부 작품이에요. 이재명이 한 게 아니야. 자, 오늘 이 보도가 나왔죠. 민주당에서 직접 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매각 MOU를 체결했더라. 백현동 의혹업체,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입니다. 뭐 특혜를 받았다는, 이재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업체, 알고 봤더니 MOU는 미리 국토부하고 이미 체결을 한 상태였더라. 그래서 청와대 보고까지 됐더라. 용도 변경 역시도 이 MOU 체결 과정에 포함이 된 거더라. 애시당초 이 MOU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뭐 땅을 판다, 뭐 사고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MOU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MOU 또는 백현동 개발의 진짜 주범은 누굽니까?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 민간 개발업자한테 특혜가 주어졌다면 누가 준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준 거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박근혜가 야, 아시아 디벨로퍼 너한테 내가 이 땅 팔게. 파는 조건은 이 용도 변경해서 넘겨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용도 변경 권한은 어디에 있다? 성남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앙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다? 2014년 1월이에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2014년 1월에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라고 나오죠. 자, 2014년 1월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극우 질이 좀 안 좋은 극우 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신문 뭐 이름도 내가 입에 올리기 싫어요. 자, 이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정 대표, 이건 정바울을 말합니다. 정바울은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뒤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2차례 반려당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듬해, 그러니까 2015년 있죠,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 변경 수용을 검토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라고. 예. 자, 이 극우 신문들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이 크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재명이 뭔가를 저질렀다, 비리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이 기사는요, 사실상 이재명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기사였습니다. 자, 보실까요? 정 대표는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거죠. 이 양해각서가 앞서 얘기한 그 양해각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다라는 그 양해각서예요. 요거 2014년 1월 국토부와 협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3월에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도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나오죠. 자, 일단 뭐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 식품연구원은 사실은 이 뒤에 국토부가 있었고, 이 국토부는 이 내용을 박근혜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MOU가 체결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신청서도 내요. 근데 반려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쭈루루루 국토부에 달려가요. 성남시가 안 내준대. 어떻게? 이 MOU 체결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줘. 야, 해줘! 야, 해줘! 안 해주면 해봐라. 확 그냥 해주라고! 라고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즉,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협의 과정, 이
그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쪽에 있는 거다? 예, 박근혜 쪽에 있고 당시 국토부 쪽에 있었던 겁니다. MOU가 체결된 이후에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이 개발업체고 오히려 성남시는 2번씩이나 이 업체의 요구를 거절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4년 3월과 2014년 9월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국토부도 그렇고 압력과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에 아유 안 되겠다 해주자라고 한 겁니다. 이 과정이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당시 2014년 당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뭐라고 썼다? 식품연구원처럼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한다. 돼 있네. 국토부가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을 한다. 용도 변경은 지자체 권한이니까 국토부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 협의지 사실은 누르는 거지. 중앙정부가 야 너희들 이러면 우리가 예산 안 줘버린다 이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4년 3월입니다. 자 1월에 MOU 체결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압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압박하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자료입니다. 이 성남시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라고 하면서 식품연구원 운운해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매각 방식 다양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자, 우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전 부동산 매각 지원을 위해 용도 변경, 규제 완화,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말이 재정 지원이지 재정 압력을 의미하죠. 매각 방식 다양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고 귀기관 성남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등등등. 자, 우리 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매각 지원 기관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운운 했어요. 이게 언제? 2015년 5월 21일입니다. 예, 그죠? 자, 다음. 자, 그러면 보세요. 1월 달에 국토부가 MOU를 체결을 했어요. MOU가 체결되자마자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압박을 넣었고 5월 달에 실제로 압박을 가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자, 이 국토부 자료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하라. 용도 변경, 민간 매각. 자, 용도 변경과 민간 매각 다 누가 요구를 한 거다? 예, 국토부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누가 이 땅을 사갈 것인지도 결정이 돼 있었어. 그게 바로 뭐다? 아시아 디벨로퍼였던 거예요. 얘가 땅 사가기로 중앙정부랑 박근혜랑 합의 다 끝내놓고 용도 변경만 해주면 되는데 하필 그 용도 변경 권한을 이재명이 갖고 있네? 잘 안 해주네? 그래서 이때부터 막 압박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확실하죠? 예. 국토부가 이미 MOU 체결하고 MOU 체결된 대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압박은 그래 했다 치고 왜 그 이종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될 건데 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냐? 이종 주거지역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랬으면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세게 지을 수 없었는데 이거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용적률이 400%까지 상향이 되지 않았냐? 결국 그만큼 그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지 않았냐? 자, 그 이유로 야, 솔직히 이재명 시장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 한국하우징인가 하는 그 사람이 영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허가를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일단 민간업자 용도 변경은 중앙정부가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사실은 업자까지 다 정해놓고 성남시한테 우격다짐으로 허가를 내주라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줬다. 확인이 됐죠. 근데 두 번째, 아니 그러면 그냥 일종 주거지역이나 이종 주거지역으로 해주지 왜 준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크게 지을 수 있잖아. 그랬으니까 그만큼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줬네. 그것도 야 이재명 선대본부장이 영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네. 그럼 특혜 있잖아. 응? 업자 선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헛특혜 죽인 부분도 있긴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추가해 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나오지 않고요. 제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자, 보실까요? 성남시 자료입니다. 이 성남시 자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내용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서 도시 이용 계획을 이거 도시 이 용도 지역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자연 녹지에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가 R&D 용지야. R&D 용지라서 이종 주거 지역으로는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반려를 했다. 이 R&D 용지가 있어서 이거 이종 주거 지역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 민간업자가 민간업자의 정바울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랑 공동으로 추진하면은 그래 허가 한번 내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 측에서는 대답을 안 해요.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 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뭐다? 아,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은 되겠더라. 라고 해서 아유, 어쩔 수 없다. 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바꿔준 거예요. 즉,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이유는 뭐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이유는 뭐? 딱 하나인 겁니다. 별 어쩔 수 없어서. 아니,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자꾸 허가를 내줘라. 용도 변경해줘라. 라고 하는데, 아니, 쟤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기본계획,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20년 동안 바꿀 수 없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이 기본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맞는 요구로 바꿔줘.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종 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 주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게 된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주기 싫은데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해주라 그러지 민간업자들도 자꾸 해내라고 어거지를 쓰지 MOU는 체결했다고 들이밀지 어떻게 아유 안 되겠다 야, 해줘 안 되겠다 아씨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국토부라든지 뭐 중앙정부에서 계속 위협과 압박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도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재정 매각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지원을 하는데 재정 지원을 한다고?
예, 말이 재정 지원이지 재정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지 돈 안 준다? 예산 안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쯤 되면 위협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 뉴데일리 그 질 낮은 극우신문의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 각서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뒤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는데 성남시가 2차례나 거절을 했다. 그래서 이 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이 김 대표라는 사람, 즉 김인섭이라는 사람, 이재명하고 아주 가까운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허가가 딱 났더라. 그러니까 봐, 계속 안 되던 걸 김인섭을 영입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극우, 이 질 낮은 극우들도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타임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타임라인을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면은요. 2014년 1월에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은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와 MOU를 맺습니다. 식품연구원 땅 니들한테 팔게. 파는 조건은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는 거야.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 지을 수 해줄게. 그거 성남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에이, 우리가 성남시에 말 잘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MOU예요. 2014년 1월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성남시에 신청을 내요. 성남시는 거절을 하죠. 그리고 2015년 1월에 김인섭이 영입이 되고요. 2015년 2월에 용도 변경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동안 이 기간 동안 안 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줬다. 요거죠. 그죠? 이 기사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 기억하십니까?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R&D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이게 이종 주거 지역은 죽어도 안 돼. 이 R&D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는 거 하려면 준 주거 지역이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네. 안 해주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해주려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겠고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이 자료. 성남시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다? 여기에 나와 있지. 언제 만들어졌다고. 언제 만들어졌다? 짜자잔. 2014년 12월 12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네, 됐죠? 됐죠? 아까 언제? 아까 뭐라고? 김인섭인가 하는 사람 영입된 게 언제라고? 2015년 1월. 근데 벌써 그 한 달 전에 결재가 났네. 이미 한 달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재가 난 상태였네. 김인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그죠? 확인됐죠? 예.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예. 그 극우 신문들을 이런 극우 질 낮은 극우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그 측근 이재명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영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됐다. 근데 봐, 아니잖아. 그 사람 영입되기 전에 이미 해주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네. 그죠? 그러니까 정바울인가 하는 사람은 김인섭인가 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어떤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괜히 영입한 거지. 이미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미 해주게 돼 있었는데. 그죠? 확인됐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놈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되지.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기 참여를 안 했냐? 왜 배제를 시켰냐? 그게 혹시 그 문제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그게 또 배임 아니냐? 검찰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했죠.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도시공사 참여를 하게 하면은 우리가 별다른 용도 변경 없이 바로 해줄게. 예. 했는데 업체 측이 거절했죠. 중앙정부의 중앙정부니까 박근혜를 등에 업은 업체 측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배제를 안 하고 싶었지만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에 떡하니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중간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계획 변경 없이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자, 도시개발공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 변경 없이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 가타, 부타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게 돼? 별 수 없이 그러면 용도 변경 해줘야겠다. 성남도시공사는 빼라. 뭐 안 되네. 안 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민간업체가 이렇게 지자체의 요구를 막 거절하고 이래도 되나? 도대체 뭔 배짱이야? 중앙정부를 등에 업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성남시 네가 왜 자꾸 그래? 왜 끼어? 어딜 끼어? 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자,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디벨로퍼, 즉 백현동 사업을 추진한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뒤에 성남시를 압박을 했고, 성남시가 압박에 먹히지 않으니까 국토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했고, 결국 성남시는 견디다 못해서 그래 해줄게,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성남시가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꿀 수는 없거든. 그거는 경기도가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별 수 없이 이거 바꿀 수는 없고, 그래, 이거는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 그럴 수밖에 없네. 성남도시공사, 우리는 꼭 끼우고 싶은데 저 업체들이 이 자식들이 국토부 지금 등에 업고 있다고 우리 제안 같은 건 안 받으니까 야, 별 수 없어, 빼. 라고 한 거죠. 성남시는 철저히 의리였어요. 확인됐죠? 이 자료들이 여기 드러납니다. 이 자료들요, 별로 어려운 자료 아닙니다. 인터넷 가면 다 나오는 자료들. 그러니까 검찰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억지를 쓰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민간업자가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다음에 그 MOU를 근거로 해서 성남시를 괴롭혔다. 결국 말을 안 듣자 국토부까지 동원해서 성남시를 괴롭혔고, 성남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성남도시공사를 참여시키려고도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 사실상 거절한 거다. 왜? 지들은 뭐 국토부를 업고 있는데 어디 성남시 따위가 이렇게 한 거였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범인은 누구다? 진짜 범인은 누구다? 나오죠? 어렵습니까? 뭐 특히 어마어마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만 맞춰놔도 상황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밤중에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자식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